제가 말씀드린 게 컨펌을 하거나 샘플을 만들 때 아무래도 이미지가 구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쉽고 여기서 전개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 한 스푼의 미묘한 그건 이제 디자이너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엣지를 찾아내는 것도 디자이너고 이 많은 것 중에 셀렉하는 것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제 그 디자이너가 포인트를 세게 이걸로 딱 가자 하니까 옷이 확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엣지를 담당을 하고 나중에 한 포인트를 넣는 거는 디자이너 역량. 근데 그거를 베이스를 깔아주고 빨리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서포터해주는 이 기술의 역량. 안녕하세요. 컴포트랩 황영수 이사입니다. 저는 언더웨어 브라렛 전문 업체인 컴포트랩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 속옷 구매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여 알고리즘화된 온라인 피팅룸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사항들, 체형, 사이즈, 디자인, 착용감 이런 요소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장 알맞은 사이즈와 제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체형별 브라렛이라는 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기존의 브라 사이즈를 보게 되면 밑가슴 둘레와 윗가슴 둘레라는 아주 2차원의 간단한 기준으로 브라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체형 요소가 반영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CTV로 포장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고객 중에 제품이 누락됐다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하루에도 몇천 건에서 10,000건 가까이 나가는 배송 시스템에서 몇 건을 찾아낸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CCTV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운송장을 바로 인지를 해서 제품이 누락됐다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녹화 영상을 찾아가지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을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는 최초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컨텐츠 디렉터 및 인플루언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첼미입니다. 스타일을 많이 연구하고 무엇보다 스타일링에 중점이 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SNS 계정을 운영해 보시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 겪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일은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셀프 케어 그리고 셀프 디벨로핑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NS가 정말 다각화됐잖아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뭐 틱톡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채널을 직접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채널을 찾고 그 채널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타일리스트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평소에 매거진이나 이제 잡지 화보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뭐 다니면서 영감을 받기보다는 이제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선을 행하는 그 직업군의 사람들인데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에 일부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컬렉션을 하는 게 나 스스로한테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저는 약간 R&D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좀 해보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어렵거나 무섭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건데 나를 좀 더 재밌게, 즐겁게, 쉽게 해주는 내가 하는 뭔가를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게 꼭 패션의 영역이 아니어도 사실 다 돌고 돌아서 제품의 영역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어떤 식으로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습관? 샘플 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고 예전에 같았으면 바이어들이 뭐 여러 가지 컬러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하는 것들을 전부 다 실제 샘플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거를 버추얼 샘플로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고 컨펌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해서 피지컬 샘플을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디벨롭에서 셀렉만 한다고 했으면 이제는 그걸로 피팅을 본다던가 네. 그리고 뭐 프리 프로덕션 전에 이걸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을 고른다거나 그런 여태까지는 그냥 실제 샘플을 다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던 것들을 다 대체를 하는 거죠.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바이어가 준 스케치나 이런 거를 받아서 저희가 실제 가먼트로 만드는 중간 단계에서 바이어가 원하는 디자이어 쉐입에 맞춰서 스펙을 맞춰서 만든다든지 바이어가 스케치와 딱 맞는 스펙을 안 줄 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사람이 입었을 때 이제 피팅이 괜찮은지 뭐 만약에 봉제가 이 부분이 이상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뭐 약간 컨스트럭션을 바꾼다든지 봉제 방법이라든지 그런 테크니컬적인 일을 하는 업무였어요.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는 바이어가 요청한 디자인을 가먼트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서 코멘트를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기존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들이 실제 샘플을 보고 실물을 보고 마네킹에 입혀서 그거를 확인했다면 저희는 그거를 버추얼로 3D 가상 샘플을 마네킹에 입혀보고 그 부분을 찾아내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희 K2 성능평가팀은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기능성이 우수한지 평가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성능평가에는 기계 테스트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용성 평가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신발을 디자인하겠다는 얘기는 하나의 신발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 게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소에서 현재 기능은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신발을 만들어서 보고 이쁘고 신어봐서 문제가 없으면 인스턴트하게 딱 신어봐서 문제가 없으면 크게 그냥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신발들은. 하지만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신발을 가지고선 2주, 3주 이내에 150km, 많게는 200km까지 계속 신깁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에 누적을 계속 시켜요, 마일리지를. 그래서 그 정도까지 신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또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신었을 때 착화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런 검증을 좀 프로세스를 정착을 했고 아이더가 그 제품으로 처음 실제 이제 해체를 하시고 여기는 우리 디자이너 분이 여기 계십니다. 직접 자르고 붙이고 이런 배열을 해보면서 더 디자인적으로 영감도 받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이 옷을 처음 재단부터 완성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런 완성 작업까지 완성을 하고 계시고 우리 선생님